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7일 낮 12시 반입니다. 오늘 내일은 2년 전 하노이 회담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아찔한 순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위기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트럼프를 잘 보자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온 김정은이가 내민 카드, 즉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대북제재, 2016년 이후에 대북제재를 다 해제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속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핵화 사기극이 본격적으로 들통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은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특사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김정은을 만나봤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만나보니까 김정은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해놓고 이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속이려고 한다. 그것을 알아차린 볼턴이 하노이 회담에서는 기필코 판을 뒤엎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불신하고, 그리고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할 줄 알았더니 못하고 있다라고 불신을 해서 지금 완전한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에 무슨 돌파구가 열릴,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 사기극이 곳곳에서 들통이 나고 있는데, 첫째, 2018년 가을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을 때 교황이 김정은의 초청장이 오면은 방북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2019년에는 교황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평양에서 미사를 올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선동해서 먹었던 그 순간을 아마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김정은이가 지금까지도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초청장을 보낸다고 한들 신부도 없고 성당도 없는 평양에 교황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JTBC, SBS, MBC, KBS 이 의용 언론 앞장서 가지고 당장이라도 그때 당장이라고 하면 2019년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미사에 김정은이가 참석할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를 한 것 아닙니까? 당시 저는 즉각 이게 사기극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티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티칸 측의 공식 성명을 보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초청장이 오면은 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사기극이 최근에 하나 들통이 났습니다. 그것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합의했던 이른바 2032년 하계 올림픽에 남북이 공동 개최를 하도록 한다. 2032년 하계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상당히 속도를 냈습니다. 즉 2018년 10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고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일과 12월 14일 두 차례 체육 분과회담을 열었어요. 2019년 2월 15일 도종환 당시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북한 김일국 체육상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 올림픽 공동 개최 의향서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2년 전 바로 오늘 내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완전히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즉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21 평창 평화포럼 개회식에서 사회자가 대도관 축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이 빚어낸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됐느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우선협상자입니다. 협상지가 되겠죠. 협상지로 호주 브리스번을 선정하겠다는 미래유치위원회의 권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즉 호주는 멜버른 올림픽 1956년 그리고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을 주최했는데 한 번 더 해야겠다는 겁니다. 브리즈번을 후보지로 정해가지고 우선 협상을 하겠다. 사실은 브리즈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올림픽 개최하겠다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남북 공동 개최를 2032년에 하겠다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기극이죠. 평창 올림픽으로 재미 봤다가 한 번 더 또 올림픽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2년 전에 하노이 회담 결렬로 또 거짓말임이 밝혀지고 말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렇게 자꾸 속아도 또 선동하면 또 속습니다. 평화 올림픽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은 또 속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국민 속이는데 이제 이력이 났습니다. 들통이 나도 속았다가 내가 이거 사기를 당했구나 알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속인 사람을 응징을 해야 될 텐데 응징을 하지 않는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타락입니다. 타락. 그런데 올림픽을 제대로 해야죠. 평창올림픽을 비핵화 사기극과 연결시키는 바람에 평창올림픽까지 우리 국민 기억 속에서 참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평창올림픽에 김일성의 손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여러분 이거 악몽 아닙니까? 올림픽을 하려면은 서울올림픽처럼 해야죠. 전두환 정권이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선진화하고 서울올림픽은 대성공하고 그것이 세계 공산주의의 붕괴에 큰 역할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을 고립시키고 중국과 수교하고 소련과도 수교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활동 공간을 범지구적으로 넓혔던 그 서울올림픽 대성공 전략 그것은 왜 성공했느냐?
좋은 뜻을 가지고 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도 올림픽은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의 한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전두환 정부도 민주화 시위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탄압하다가는 서울올림픽이 날아간다 이렇게 해서 자중하게 되고, 여기서 6.29 선언이 나옴으로써 결국 평화적 방법으로 군부 세력과 민간인이 민주화에 합의하는 세계 역사에 보기 드문 타협적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올림픽을 추진하더라도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가지고 비핵화 사격을 하고, 서울올림픽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민주화로 가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서 한국인이 세계 전체를 상대로, 북한만 빼고 이제 못 가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올림픽 전에 냉전시대에는 지구의 반쪽은 한국인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비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비핵화 사기극은 민족사의 수치입니다. 비핵화 사기극이란 말을 써야 합니다.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